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와 남북문제 전문기자인 황준호 기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되자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렸죠. 예. 무슨 얘기가 오갔습니까? 회담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두 장관이 했던 말을 가지고 회담의 주제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윤병세 외교장관은 일본의 우경화가 지역 안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는 얘기였고요. 또 장성택 처형후의 북한 문제 그리고 북한 비핵화 문제 이런 것들도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군 전시작전 통제권의 환수를 박근혜 정부가 연기해달라고 환수 시점을 연기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는데요. 작년에 윤병세 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협상하기 위한 협상이 본궤도에 오른 것에 주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작권 전환 협상이 아니라 전환의 조건을 협상하기 위한 협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케리미 국무장관은 어떤 말을 했나요? 대부분 한미동맹이 튼튼하다는 걸 강조하는 말을 많이 쏟아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캐리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확장 억지와 미국 군사력의 전면 배치를 통해서 한국의 방위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작권 환수는 약속대로 2015년에 하고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가더라도 미국이 한국 안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런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런 주제들 외에 특별히 도드라지는 부분이 한미 외교장관에서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 우경화 문제를 가장 깊이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냈던 인사가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나 보군요.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어제자로 낸 기고문에서 이명박 정부 때 합의했던 대로 내년 12월에 전작권을 전환하되 현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2년 반 전까지 한미연합사가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환수 재연기 이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재연기를 성사시키려면 미국에 더 많은 것을 줘야 된다는 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국방을 계속 의존적으로 가려다가 상대국에게 거절당한 꼴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다른 나라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아메리카 대륙의 날씨가 큰 화제예요.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북아메리카, 북미 지역은 영하 30도를 밑도는 기록적인 한파가 계속되면서 현재까지 16명이 숨졌습니다. 네. 반면에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지역에서는 100년 만의 찜통더위로 역시 수십 명의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름에 가뭄이 심하다는 소식 그리고 겨울에 추위와 눈이 심하다는 소식이 최근 한 5년 동안 계속 계절마다 거의 매번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강도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밑바닥에 깔려 있고 또 그때그때 이상 기후를 만드는 요소들이 작용하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번 한파는 극소용돌이라는 게 내려와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극지방의 성층권, 그러니까 대기권 위에 있는 성층권에서 만들어지는 강한 저기압성 편서풍, 이것을 극소용돌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이게 미국, 캐나다 쪽으로 내려와서 한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안보 위험 요소 비교하는데 북한하고 기후 변화를 비교했어요? 예.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가 미국 정부와 의회 그리고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방 전문가 352명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의 위협 인식 조사라는 거를 처음으로 했는데요. 6가지 중국, 이란, 북한, 사이버 전쟁, 테러, 기후변화 이 6가지 중에서 미국의 가장 위협적인 게 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라고 답한 사람이 0.7%로 가장 낮았는데요. 기후변화가 위협이라고 하는 답은 5.8%로 북한보다 굉장히 많이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순위를 보자면 사이버 전쟁이 1위였고 그리고 테러, 중국, 이란, 기후변화, 북한 이런 순서였습니다. 네. 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색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왔다고요? 예, 가장 특이한 결과인데요.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기후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아주 달랐습니다. 민주당 지지자건 공화당 지지자건 사이버 전쟁이 최대 위협이라는 의견은 다 같았는데요. 그렇지만 민주당 지지자는 위협 2위로 기후변화를 꼽았는데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기후변화를 안보 위협이라고 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공화당은 아무래도 전통적인 안보 문제에 관심이 많고 또 민주당은 반면에 안보 개념을 굉장히 폭넓게 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네. 사이버전 문제가 가장 큰 위협으로 조사됐다는 결과를 보니까요. 예. 우리나라 국정원 댓글 요원들이 자신들을 사이버 전사쯤으로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소득 불평등 해소를 새 화두로 삼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를 활용하고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최저임금을 올리고 또 실업수당을 늘리는 그런 정책을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승부수로 삼고 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왔고 이 시간에도 2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후속 기사를 썼는데요. 경제 정의를 세우자고 세계에 설파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 정치권의 논쟁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교황 따라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던데 특히 네. 민주당 쪽은 소득 불평등 문제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 교황의 도덕적 권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오바마 대통령인데요. 소득 불평등 문제를 얘기하는 최근의 연설에서 교황이 작년에 했던 말, 그러니까 어떻게 노숙자가 죽어가는 것은 뉴스가 되지 않고 주가가 2% 떨어지는 게 뉴스가 되냐 이런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나 되죠? 복음주의 기독교, 이거 개신교죠. 복음주의 기독교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고 또 카톨릭 신자도 유권자의 24%나 되니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기독교가 정치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쳤던 시기는 아들 부시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당시에 이라크를 공격하는 명분으로 십자군 전쟁 때 썼던 논리까지 들이대면서 미국이 신정국가가 됐다 이런 비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상당히 끼치고 있는데 교황은 비록 카톨릭의 수장이지만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 교황을 자주 언급하는 데에는 신교 의원이라든지 구교 의원 그런 구분 없이 하고 있고 상당한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군요. 예. 탈레반의 자살 폭탄 도구로 희생될 뻔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예. 8살에서 10살 정도로 추정되는 스포즈마이라는 여자 어린인데요. 폭탄이 달린 조끼를 입고 국경 경찰을 공격하라는 지령을 탈레반한테 받았는데 현장에서 추위와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기폭장치를 건드리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가 한 군인한테 붙잡혔습니다. 아프간 남부 헬만드주 일대에서 활동하는 탈레반 사령관 자이르라는 사람의 동생으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탈레반의 자살폭탄 도구로 이용된 어린이나 청소년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축이었다고 합니다. 네. 참 이거 비극적이다라는 말로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운 통계가 있는데요.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기세를 올리고 있는 헬만드주 또 가즈니주, 이 가즈니주는 과거에 샘물교회 선교단이 붙잡혔던 그런 곳인데
거기에 있는 감옥에는 폭탄 공격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어린아이와 청소년이 무려 224명이나 갇혀 있다고 합니다. 네. 탈레반은 배고픈 어린이들한테 사탕이나 초콜릿 이런 것들을 주겠다고 하면서 납치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데 아프리카 소년병사 문제와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